2025년 8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논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협박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한 통의 서한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수많은 전쟁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그는 노르웨이에 대해 당신들 나라는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자신은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는 섬뜩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평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그가 추진 중인 그린란드 장악 계획과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대규모 관세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섬뜩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장악이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덴메바크의 그린란드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서 기록은 없고 단지 수백 년 전 선박 하나가 거기 닿았을 뿐이라며 우리도 거기 상륙한 배가 있었다는 논리로 덴마크의 역사적 주장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오랜 관습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전통적인 외교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실은 서한이 진짜임을 확인했지만 요나스 가르스텔의 노르웨이 총리는 노벨 평화상은 독립적인 노벨위원회가 수여하는 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노벨상의 독립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권 2기에 들어서 가자지구, 태국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분쟁 등 8개 이상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2025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의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이례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스테레 총리와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먼저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스테레 총리는 노르웨이 정부와 핀란드 대통령 명의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과 그린란드 장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전화회담을 제안했던 것이죠. 유럽은 이미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은 유럽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보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8개국이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동맹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나토 틀 안에서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맞섰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짧은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강제로 병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며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 선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노르웨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통념과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유럽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침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린란드 문제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협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또한 트럼프의 관세를 실수라고 비판하며 유럽 정상들의 불만을 한 목소리로 표출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WP는 EU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했던 상호 관세처럼 우선은 긴장 완화를 시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강경한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려는 유럽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스위스 다보스로 향했습니다.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의 특별 연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단순히 경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초래한 국제적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동맹의 균열은 비단 외교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동맹의 가치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야기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목도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갈등을 봉합하고 대서양 동맹의 끈을 다시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화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지도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평화와 협력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동맹을 해체하고 불확실성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둘째,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더 강력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외교는 단순히 힘의 과시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함께 번영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복잡하고 섬세한 노력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모모데스크는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모데스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뉴스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